한국경제TV를 사랑해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균형 발전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전라북도는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의 체제를 바꾸고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 확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 산업의 국가 핵심 거점을 만들겠다는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쉼없는 전북의 도전, 그 현재 성과와 새로운 청사진을 지금 공유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소개합니다. 인구 172만의 수장 전북도지사 김관영 지사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이제 한 3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되돌아보시면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어떤 그런 뭐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네. 어떻습니까? 늘 시간이 아쉽죠. 제가 도지사 취임하면서 도민들이 저에게 준 명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전북을 좀 경제적으로 살려봐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우리 도민들께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도지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사실은 1분 1초를 아깝게 사용하면서 달려왔는데 예.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또 내년에 벌써 선거입니다. 그렇죠. 네. 뭐 항상 아쉽지만 도전해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 의식을 우리 도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전파시키려고 노력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자평해 봅니다. 민선 8기에 보면 최연소 도지사셨단 말이에요. 네.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1년에 청년들이 8,500명씩 떠나는 도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분들이 떠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일자리 찾아서 떠난다가 50%, 예. 또 교육 찾아서 가는 사람이 20%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일자리는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기존에 이미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 잘 돼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의 좋은 생각들을 창업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 3가지를 통해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 3가지를 좀 최대한 역점적으로 노력해서 일자리 늘려야 되겠다.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민선 8기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 227건 정도의 네. 기업 유치가 됐고,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5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예. 협약은 많이 했고, 예. 특히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투자 협약을 많이 했는데 예. 최근 캐즘 때문에 네네. 투자를 조금 늦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정상적으로 좀 투자가 일어나도록 저희도 계속 설득하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협약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약 17조 원 정도 협약이 이루어져서 뭐 그 전보다는 분명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찾아오게 됐고,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많은 기업들, 예. 또 대기업 제가 5개 이상 유치하겠습니다 하고 이 도지사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다행히 7개 대기업이 지금 유치가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셋! 눌러주십시오. 반드시 삼성전자를 꼭 고창으로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도지사님은 2024년도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이 뽑은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로 이제 선정되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업들 유치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전북 도만의 좀 특별한 우리는 이거는 다른 도에 비해서는 정말 특별하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업 프렌들리한 행정을 하자라는 제가 기치를 내걸었고 예. 도의사 되자마자 기업 유치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 기업 유치 지원실을 도의사 예. 직속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예. 도청에 있는 공무원 500명을 교육시켜서 도내에 있는 기업 500개하고 1대1로 매치를 해서 1공무원 1기업 전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500개 기업을 서비스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현장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자. 1년 했더니 1,300건이 접수가 되고 해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내에 있는 14개 시군으로 확산을 해서 지금은 2,800명의 공무원이 2,800개의 기업을 1대1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노사 문제하고 환경 단속이에요. 예. 환경 단속을 불시 단속에서 사전 예고 단속으로 다 바꿨어요. 사전 예고. 예. 예.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업들에게 2달 후에 가겠습니다. 한 달 뒤에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기업이 투자도 하고 시설도 바꾸고 해서 위반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예. 또 노사 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노사정 합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라고 노력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사전 예고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위반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 그 예고를 이제 하면서 개선 예방과 개선인데요. 예. 통상은 불시에 가서 스티커 띄고 과징금 물리고 그렇죠. 나중에 제대로 개선됐는지 한 번 더 나가요. 2번을 나가야 돼요. 네네. 그런데 사전 예고제라면 공문만 한 번 보내고 예. 그날 가서 이행 실태를 확인하면 되니까 공무원도 한 번만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기업들은 사전 예고를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런 또 장점이 또 있군요. 예.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어느 지자체든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좋은 기업들을 막 끌어들이고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와 반대로 또 그 내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그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뭔가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저희가 아니에요. 2,800개의 기업을 서비스하는 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다만 이미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여서 매출이 늘어나고 사람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예. 대한민국에 가장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25년 근무한 엔지니어들이 200명 따로 모여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생산성 향상을 지도해주는 대중소기업 멘토 사업단이 있습니다. 예. 월급은 삼성전자에서 받아요. 200명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에 200개의 기업을 서비스해요. 대한민국에서. 전북을 보니까 1년에 10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들이 이 프로젝트가 10년 됐는데 이 서비스를 받으면 생산성이 35%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10년간 평균. 예.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돼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경쟁해서 하다 보니까 전북은 10개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찾아갔습니다. 자, 200명의 멘토단 중에 퇴직하는 사람 30명만 우리가 고용하게 해주라. 그래서 제가 30명을 우리 도에서 돈 주고 데려왔어요. 예.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이분들은 전북에 있는 기업만 1년에 70개씩을 서비스해요. 이거 지금 2년째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 받은 회사들은 이미 35% 이상의 생산성, 그 이상의 생산성 증가가 이미 검증이 되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 서비스의 지금 만족률이 95% 가까이 되고 있어서 예.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또 하려고 해서 네. 뭐 조금 저희들로서는 좀 아쉽지만 네. 뭐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좋죠. 중소기업의 생산도 높이는 방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멘토링 되시는 그분들한테 비용은 도에서 지불하는 거고. 그분들 월급을 예. 삼성전자에서 받던 월급의 70%를 저희가 줘요. 예. 도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예. 예.
그리고 그거 멘토링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은 그냥-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저희가 심사를 하죠. 신청받아서. 그렇죠. 예. 통상 한 3대 1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서비스를 받는 데서 프로그램도 사야 되고 중간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돈의 80%를 도에서 대줘요. 아, 20%만 자부담. 예,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LG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좋은 대기업들이 제가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시키려면 삼성전자가 하는 이 서비스를 다른 현대차나 LG도 해줘야 된다. 네네. 중소기업과의 협력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았던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90% 이상 아주 만족하고 있다. 네. 그럼 뭐 지사님께서는 이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좀 늘려가거나 좀 확대하실 생각은 분명히 또 갖고 계시죠? 당연히요.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전북이 또 특이하게 이 창업 펀드 1조까지 어마어마하게 조성이 된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어떻게 또 조성이 됐고 어떻게 또 쓰고 계시는 건지. 제가 도의사 취임해 보니까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해요. 예. 창업 생태계 두 개의 핵심은 벤처 기업들이 창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펀드로 투자를 해줘야 되고, 예. 또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갈 때까지 잘 가도록 옆에서 이 코치를 해주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 전북에 엑셀러레이터 하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대한민국 엑셀러레이터 1호, 2호, 3호 하는 기업 대표를 만나서 예. 전북에 지점 하나만 내주십시오 해서 지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전북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취임하기 전에 과거 10년 동안의 누적액 펀드 조성액이 2천억인데 예. 제가 좀 과감한 목표를 세웠어요. 1년에 2천억씩 하자. 4년 동안 8천억을 하자. 예. 그래서 제가 4년 임기 마치면 그때까지 누적액 1조를 만들자. 누적이 1조. 네. 예. 그럼 한 8천억 정도. 올 연말에 지금 3년 6개월 정도 올 연말이 되면 되는데 예. 저희가 조기 달성해서 1조 넘어갑니다. 아. 그래 실탄이 많아지니까 많이 창업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1조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그중에 20%를 반드시 우리 지역에 투자해야 돼요. 1조 중에 2천억을. 예. 그러면은 이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들이 열심히 기업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투자해놓고 손실 나면 안 되니까 또 더 케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한 22년도에 한 2개 정도 그 팁스 창업 기업을 받았던 기업들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벌써 22개나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벌써 한 20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많이 3년 늘어나죠. 사이에. 네, 생태계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네. 23년, 24년, 2년 동안 전국의 창업 기업 수가 다 줄었어요. 1년 동안 누적액으로, 누적 숫자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늘은 데가 전북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니까 그 뭐 기사에도 이제 23년, 24년 네. 연속 이제 증가율 1위요. 네. 전북도가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창업 예산도 뭐 보니까 22년도에 76억밖에 없던 게 올해는 한 460억 정도 네. 책정이 돼 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기업들이 펀드 조성하려면 예. 거기다 출자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미 가고 있는 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또 돌려야 되고. 일단 전북에 와서 창업하면 무조건 처음에 시작할 때 5천만 원 줘요. 아, 네. 네네. 네, 아이디어 가지고 있으면. 예, 그리고 예.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일단 실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네, 네네. 반드시 20%는 전북에 있는 기업한테 투자해야 되니까. 그럼 도에 있는 공무원 조직도 이런 쪽에 그 전담 부서라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창업 지원과를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아, 그전에는 네네. 없었어요. 창업만 전담하는 과를 만들었죠. 자, 전북이 그 정도로 이제 막 VC나 스타트업에 이제 많이 공을 쏟고 있는데 또 하나 좀 재미난 얘기가 네. 전주죠, 전주. 예, 하계 올림픽 네. 개최 도시로 선정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가 국내 도시를 먼저 지난 2월 28일 날 선정을 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그때 서울과 전주가 경쟁을 했습니다. 저희가 49대 11로 이겼어요. 서울을. 근데 저희가 전주 혼자만의 힘으로 서울을 꺾는 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도시들이 연대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자. 대구에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했기 때문에 육상 경기장이 있고, 광주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했고, 충청권은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런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은 취소하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꾀하자. 또 영호남의 화합을 꾀하자. 이런 컨셉으로 가서 대한체육회에 있는 대의원들을 설득했는데 이게 먹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경기장 배치하고 국내 승인 절차를 문체부 승인, 기재부 승인을 거쳐야지만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재정 보증서가 나와요. 예. 이 재정 보증서를 첨부해야지 IOC에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점을 내년 뭐 5월 내지는 6월 정도로 보고 있죠. 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도 정말 또 알릴 수 있는 전북도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이벤트가 전 되니까. 세계적으로 14개 나라가 경쟁하고 있어요. 아, 맞네요.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된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력과 문화, 외교력이 같이 수반된 대한민국의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우리의 저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사업비 한 1조 규모 피지컬 AI 연구 개발을 위한 실증 단지 구축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기도 하셨는데 네. 앞으로 이게 좀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피지컬 AI를 쉽게 설명하면 로봇 안에 AI가 다 장착된 거예요. 로봇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이것을 가장 먼저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상용차, 건설 기계, 농기계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정확성이 조금 덜 요구되기 때문에 예. 여기부터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테스트 단지를 만들고 인증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현장에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증센터를 전북에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AI가 장착된 로봇을 만들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북으로 와야 되는 거죠. 예. 5년 동안 약 1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여기에 핵심적인 기업으로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전북 어디에 할 건지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죠. 지금 기초 작업으로는 완주 쪽에 있는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기반으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새만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새만금이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를 국정과제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좀 하고 싶으십니까? 새만금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면 분명히 미국, 중국, 일본에서 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이런 업종들이 분명히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햄프입니다. 소위 미국의 알기 쉽게 얘기하면 대마인데요. 그렇죠. 산업용, 의료용 대마 특구를 만들어서 대규모 재배도 하고 연구단지를 만드는 건데 대마가 사람에게 독성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금 유전자 가위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의료용, 산업용으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예. 이 대규모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예. 저희가 이것만 하면은 제약회사들이 다 오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줄기세포를 위한 이용한 재생치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기술이 상당히 있지만 예. 기술하러 다 일본 가고 미국 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못하게 돼 있죠. 네. 이거를 새만금에서는 좀 규제자의 특구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 지역을 만들어서 예. 여기를 테스트베드로 한번 만들어보자. 예. 다른 지역에 되는데 안 되는 거를 여기서 먼저 한번 해보자는 것이 이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발전이 됐는데 대부분 치료는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받으니까 1년에 3만 명이나 가요. 국부 유출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이제 새만금 공항 건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1심 판결이 패소가 돼서 네. 올해 안으로 착공하려던 것이 조금 지금 지연이 됐는데요. 저는 새만금 공항이 새만금에 확정된 이후에 지금 기업들이 한 100여 개가 들어왔어요. 예. 또 올림픽도 새만금 공항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기존의 이런 기업들의 신뢰 이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 시설입니다. 네. 1심 재판부가 강조한 것은 조류 충돌 위험하고 그다음에 자연 보호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대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취소가 된 건데 1심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2022년에 고시된 기본 계획인데 예. 기본 계획이 고시된 다음에
3년 동안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조류충돌 위험이나 이 유산에 대한 자연유산에 대한 보호 대책이 충분히 지금 다 세워졌어요. 예. 그것이 저는 이번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 반영이 되고 어필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바로잡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새만금 쪽에 좀 이 재생에너지 산단이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좀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네.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한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새만금에 공동으로 노력해서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보자. 이거 지금 협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후속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예. 사실은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기로 2015년에 예. 시진핑 주석과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복원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저는 분명히 한중이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여기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도지사님이 굉장히 좀 밀고 있는 게 그 과기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네.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그 연구부지 시설이 새만금에 와야 된다. 네. 좋은 거는 다 글로 가야 된다. 실제로 뭐 최근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새만금과 해남이 경쟁하다가 해남으로 갔습니다. 예. 저희가 고배를 마셨는데 네. 국가 핵융합 연구센터는 사실은 2009년에 이미 전북하고 국가 핵융합연구소가 협약을 해서 예. 핵융합연구소의 분사무소인 한국플라즈마연구소를 군산에 먼저 지차. 그리고 이거를 키운 다음에 나중에 2차로 본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것도 군산으로 온다라고 MOU가 이미 맺어져 있어요. 그리고 플라즈마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그동안 10년간 플라즈마 연구소가 엄청나게 성장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100명이 근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태양이라는 것은 정말로 미래 핵심 에너지다라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술이 가장 앞서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실증단지를 어딘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새만금은 2009년에 이미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신뢰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사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해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좀 치열하게 한 4년을 좀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자꾸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덜 떠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업이 유치되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팍팍팍 하기가 성장기와는 다르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체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감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이 되면 지역도 살고 서울은 지금 땅이 없어갖고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런데 좀 집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예, 어디는 막혀서 안 되고 어느 곳은 텅텅 비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좀 균형 있게 가야죠. 알겠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자치도가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 여기하고. 예, 그러면 일반 도하고 네. 특별자치도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가 오죽하면 이름을 바꾸겠어요. 128년 만에. 128년. 예, 네. 전라북도라는 이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야, 이름만 바꾸고 뭐하냐? 그럴 수 있죠. 저희가 변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예. 그럼 뭐가 바뀌냐? 중앙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도지사한테 과감하게 이양해서 도지사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는 건데 우선 당장은 저희가 333개의 특례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정작 영향가 있는 그런 권한들은 중앙부처에서 안 줘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걸 늘려야 됩니다. 과감한 지방자치가 되려. 또 하나는 미래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자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가능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안 돼. 그럼 우리나라 전체에 풀으려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풀려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돼. 이런 거는 전북에서 먼저 해보자. 3년간 먼저 해보고 잘 되면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이 테스트 베드가 돼보자라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뭐 전북 도민이나 네. 그리고 뭐 정부 관계자 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마 한국경제TV 보시는 걸로 압니다. 전북은 항상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가장 프렌들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오시면 저희가 기업인이 존경받는 그런 문화가 저희 전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고 전북 발전에 같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특히 2036 하계올림픽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할 전북의 담대한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